주행하는 영상이 사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내용이랑 순서가 맞는데, 저는 다 촬영하고 마지막으로 복귀하면서 주행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저에게는 마지막 촬영이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에서도 E300 같은 경우에는 그 4기통 엔진 사운드에 대한 불만이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엔진 소리에 대한 논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엔진 소음에 대한 불만보다는 엔진 사운드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똑같은 차를 똑같이 시승을 해도 느끼는 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승을 해보고 차를 선택하시라고 권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은근히 시승을 일일이 해보고 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시승기들을 참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들의 그 댓글들을 보면 그래도 제가 열심히 촬영을 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고 시청해 주시는 것 같아 기분은 좋습니다. 자동차 리뷰 채널로 제가 변경을 한 게 2달 정도 됐는데, 내용이 중첩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뭔가 어떤 이들로 하여금 불만을 괜히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봐서 다 만족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그나마 제가 최근에 BMW 520D 시승기 리뷰 올린 거는 좋아요 비율이 제가 여태까지 올린 리뷰 중에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보니까 노력을 하고 정말 얼만큼 신경을 쓰고 촬영을 하는지를 소비자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오토소닉스 채널에서 오디오, 비디오,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영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물론 내용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오디오와 비디오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일단 E300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이 만약에 벤츠 E300을 접했다고 하면 만족도가 정말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시내 주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 노면의 잔진동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벤츠 E클래스는 굉장히 훌륭하게 걸러줘요. 그래서 옆에 E클래스를 처음 타는 사람이 타건, 아니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타건, 젊은 오너가 타건, 예민한 사람이 타건, 어떤 사람이 타도 E클래스 시내주행 승차감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도 NG가 몇 번이 나가지고 벤츠 E클래스는 주행을 하면서도 이 방향 지시등을 톡 건드렸을 때 나는 소리라든가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이 느낌, 특히 손이 많이 잡히는 부분은 스티어링 휠 가죽에 타공 처리가 돼 있어서 땀이 나도 핸들을 꽉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의도한 겁니다. 의도했어요. 이게 좀 낮에 촬영을 시작을 해서 해가 이렇게 저물 때쯤 끝나게 의도를 해서 하는데, 밤이 되니까 확실히 이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뻐지죠. 신형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려 64가지 컬러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2018년식 모델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64가지 컬러를 사용을 하면서 멀티 컬러라는 기능이 있어서 앰비언트 라이트 위아래가 색깔이 이제 순차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요 기능을 켜놓고 주행을 하면 인테리어가 정말 괜찮고, 주행을 할 때도 시트 포지션만 본인의 신체에 맞게끔 조절을 하면 그렇게 큰 불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지턱을 3번을 넘었는데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떨렸을 거예요. 승차감에서 잔진동을 꽤 많이 잡아주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차가 충격을 많이 흡수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책 떨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야, 이 가속과 감속을 반복을 해서 해보면 이 가속할 때 그 엔진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이 차는 AMG가 아닙니다. 물론 AMG의 사운드는 이것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좋겠지만, 이 차량은 E클래스 가솔린 모델 중에 E200, E300, E400 중에 중간 모델이고 4기통 터보 엔진인데요. 사운드 튜닝을 제대로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도 엔진 사운드가 E클래스가 떨어진다, 역시 벤츠는 컴포트카다, 이런 느낌을 주질 않아요. 스포츠 모드를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을 하면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딱 밟았을 때 그 엔진 소리가 우왕 하고 올라가면서 이제 변속이 되나 했더니 더 올라가고 거의 이제 7,000, 8,000 RPM까지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6,000에서 6,500 RPM, 5,000에서 6,000 RPM 요때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차가 움직여요.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하실 때 한 손으로 주행을 하는 거는 E클래스에서는 조금 부담이 돼요. 핸들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 조작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일단 다른 자세한 리뷰를 제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벤츠 E클래스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먼저 앉았는데요. 등받이가 각도가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하면 되게 뒤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 편이라 가지고 좀 뭔가 더 편하다라는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센터 터널이 이 차량도 그 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가운데 앉으면 이렇게 착한 그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앉아서 운전석도 제가 주행하는 대로 포지션을 맞춰놨고, 조수석도 운전석과 같이 맞춰놨는데, 다른 차량이랑 비교를 했을 때 벤츠 E클래스 뒷좌석은 경쟁 모델보다 조금 넓은 듯해요. 조금 넓게 느껴집니다. 천정이 꽤 많이 패여 있어요. 천정이 꽤 많이 패여 있다 보니까 뭔가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무릎 공간이 되게 많이 파져 있거든요. 무릎 공간이 파져 있으니까 여기에 무릎을 딱 맞춰서 앉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앉을 수는 있는데, 조금 누워서 앉아야 조금 더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센터 콘솔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윗부분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벤츠 E클래스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 익스클루시브 모델의 나파 가죽,
나파 가죽이 뒷좌석 센터 콘솔에도 똑같이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고요. 윗공간에는 그래도 안에 부직포 마감을 해서 잡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마감 재질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오! 아니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제가 이 윗부분에 플라스틱 그 소리를 조금 보려고 이렇게 긁었는데 기스가 그대로 났어요. 이야, 이거 긁지 마세요. 기스 장난 아니네요. 기스 그대로 나네요. 오, 이거 몹시 당황. 이거 지워지는 기스가 아니네요. 그냥 쫙쫙쫙쫙쫙 가버리네요. 오, 이거. 어쨌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알루미늄 캔 그리고 물 다 공간에 맞게 사용이 되고요. 차가 요란스럽게 운전을 한다 그래도 여기 있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컵홀더는 뒷좌석은 사용하는 것 처음에 이제 뜨거운 거를 짚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밀어서 넣는 게 익숙치 않은 사람들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는 처음 쓰는 사람은 조금 적응이 안 될 수 있는데 쓰다 보면 괜찮습니다. 되게 괜찮아요. 단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 얘는 그 시트 폴딩은 돼요. 시트 폴딩은 되는데 스키스루 시트가 안 돼요. 요 안쪽에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카시트, 유아용 카시트는 되게 간단하게 요 플라스틱을 빼고 딱 꽂으면 돼요. 쫙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꼽는 것도 편해요. 제가 거의 한 번에 꽂았고, 이 안전벨트를 보면 그 안전벨트 크립이 있는 데 있죠. 여기 플라스틱이 가운데 좌석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좌석에 타는 사람은 그냥 일반 자동차랑 똑같이 느낄 수가 있는데 양 옆에 타는 사람이 안전벨트를 할 때 이 느낌이, 이 부분의 플라스틱이 일반적인 부분보다 더 고급스럽고 한 플라스틱을 2배 이상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딸깍 꽂히는 느낌이 되게 묵직해요. 안전벨트 하자마자 안전하게 탄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요 무릎 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 여기에 유아용 카시트에서 아이가 발로 차고 뭐 긁고 해도 기스가 나는 재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네, 어느 정도 수납은 되는데, 이게 벤츠 뒤에 수납 공간이 계속 뭐 성경책 같은 거 넣어놓으면 늘어나서 나중에는 축 처지니까요. 짐을 너무 큰 거는 계속 오래 실으시면 안 돼요. 그 뒷좌석 보면 나머지 재질이나 질감이 되게 좋아요. 이 헤드레스트나 시트로 넘어가는 느낌이 좋은데, 요 그 뒤에 에어컨 송풍구 있는 부분은 되게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요 부분 말고는 도어 트림도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E클래스는 반대로 기존 모델 대비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기존 모델은 그냥 뭐 어르신들이나 여자분들이 문을 닫았을 때 한 번에 안 닫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되게 세게 닫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살짝만 힘을 줘도 도어 트림 닫는 게 굉장히 편한데요. 단점이 이제 제가 보면 이 부분 재질하고 손잡이, 우리가 지지를 하다 보면 흔들흔들 거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루프라이너는 여느 차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발이 안 들어가요. 발 들어가면은 이거 신발에 기스가 다 날 것 같은 느낌이라 발 공간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중형 세단 중에는 넓은 편인데 엄청 넓거나 굉장히 편하진 않습니다. 시트 조절 메모리 버튼하고
이 버튼은 이제 요걸 누르고 후석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편하게. 2300 아방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 이상 모델은 부메스터 오디오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윈도우 스위치 질감과 이 버튼 조작하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 클래스는 버튼 마감도 좋고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을 잠그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이 그 익스클루시브 실버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와이퍼를 조절하는 멀티펑션, 이 만져지는 느낌, 그리고 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는 요 플라스틱의 느낌도 만져지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오늘도 어렵게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그 3월 초에 바로 E200 할인이 시작이 됐을 때 그 오토소닉스 채널에 제가 리뷰를 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E200이 이제 할인 조건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라고 제가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E300하고 E220D 차량을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E200을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도 그때 제가 리뷰했던 내용처럼 E300과 가격 갭이 2천만원 가까이 벌어지기 때문에 E200에서 E300으로 갈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녕하세요, 소닉입니다. 지금 리뷰하는 차량은 벤츠 E클래스 E300이고요. 이제 주행 그리고 실내 이런 걸 리뷰를 하는데 시간이 오늘 촬영하는데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하다가 욕심이 점점 나다 보니까 그 촬영하는 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리뷰는 그 소비자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리뷰를 하고 있거든요. 전문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일단 차를 구매할 때 E클래스 정도 등급에서 차를 선택을 한다면 솔직히 경쟁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셔도 일반적으로 이 차가 뭐 모난다, 이건 진짜 별로다, 이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굉장히 이쁜 차량이에요. 특히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대시보드도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이 AMG 라인에 들어가 있는 스티어링 휠보다 이쁘지는 않지만 기본 핸들도 굉장히 이뻐요. 이 윈도우가 올라올 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느낌이라든가 내장재 퀄리티 모든 부분이 다 좋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차량도 선바이저 연장은 안 되고요. 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천장의 재질하고 이 선바이저 재질이 많이 달라요. 요 선바이저 재질이 그 일반 그 루프라이너 재질이랑 달라서 요거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빠졌어요. 빠지면서 이걸 수동으로, 커버를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그 부분, 그게 이 차량의 좀 단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 천장부터 해가지고 이 위쪽으로 그 바람 소리가 되게 많이 나면서 뭔가 살짝 압력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차량의 단점이고, 주행할 때 급격하게 차선을 확 바꾸면 뒤가 이제 좀 늦게, 한 박자 늦게 오는 그런 느낌, 그런 정도로 단점을 꽂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용을 하면서 커맨드를 사용하는 이 조작 느낌이라든지 근데 되게 느려요. 그리고 저는 뮤트를 해놓은 상태에서 트랙만 이렇게 움직였을 뿐인데 소리가 자동으로 켜져 버립니다. 그리고 화면이 제가 이런 식으로 막 트랙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커맨드가 되게 벅벅거려요. 얘 한계치가 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커맨드가 느리다. 그리고 이 선바이저 재질, 선루프, 이 수동으로 닫아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그리고 이 암레스트가 여기는 다 그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 끝부분 여기도 손에 팔에 데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좀 저렴한 플라스틱 느낌이 난다. 저렴한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이 조립 완성도는 되게 좋은데 여기 만져지는 느낌 뭐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행 질감도 특히 승차감이 굉장히 좋고요. 근데 그 이렇게 딱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딱 잡고 운전을 할 때 보면 그 이게 왼발 오른발이라고 치면 왼발 공간이 한 요 정도 오른발 공간은 없어요. 딱 붙어버려요. 그 가속 페달을 밟으려고 이렇게 하면 발목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고 발을 이렇게 똑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왼발도 똑바르게 해갖고 이렇게 있어야지 센터가 딱 맞는 건데 왼발은 이게 이쪽으로 약간 가 있고 오른발은 딱 맞추고 그래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오른발의 피로도가 조금 온다. 오른발이 그 너무 딱 직선으로 가서 브레이크 밟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발을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벌리지를 못해요. 이 공간이 안 나와요. 센터 콘솔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딱 시트 포지션을 정말 제대로 맞춰야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거 말고는 단점은 없어요. 원래 이제 전체 총 마지막에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 장점을 너무 이렇게 제가 막 보여드리면서 단점이 없는 차는 없거든요. 사실 저의 잣대로 평가하는 단점은 제가 한번 찝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나쁜 점만 이렇게 쫙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글라스 케이스 안에도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만졌을 때 유격 그리고 시트 조수석 시트가 떠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브랜드들 보면. 근데 얘는 시트 조립 완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충격을 되게 잘 잡아주는.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는 이게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깨 위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주면 여기 딱 맞듯이 이런 식으로 안전벨트 높이 조절도 가능하고 인테리어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사실 너무 럭셔리하고 너무 이뻐요. 이 인테리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차량 가격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운용을 하면서 사실 소음 부분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클래스 2300이 4기통 엔진으로 변경이 되면서 소음이 커진 건 아니고 소리가 바뀌었어요. 그 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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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소리였다고 치면 이게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 엔진이 등급이 낮아진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제가 단점만 쫙 찾아보고 그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류들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테리어 퀄리티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뭐 떨어지는 단점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편집하려 그러면 아마 그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처럼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리뷰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 아주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그 제 사진이 갑자기 딱 나오거든요. 그거 클릭하시면 구독하기 바로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독하고 오토소닉스 채널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